저희도 시사 프로 하고 싶습니다. 현안 무물 같은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적임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적임자를 찾았나 싶은데 1시간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59분부터 검찰 편을 든다거나 함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을 찾는다. 그러면 매불쇼나 경공이 빼갑니다. 안 그럴 만한 적임자를 제가 찾아서 나름 제 딴에는 오랫동안 나와달라고 좀 빌었습니다. 오늘도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쪼개주신 걸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울산시당 위원장 황명필 전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명필입니다. 네. 며칠 전에는 북콘서트를 하셨습니다. 네.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글우글 몰려들었더군요. 예. 당에서 되게 세신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냥 뭐 험지에서 고생한다고 다들 좀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유튜브로 정치를 보시는 분들은 궁금해합니다. 맨날 옆에 앉아있는 이혜민 의원 울리던 그 사람 어디 갔냐? 최고회의에서 웃긴 소리 하던 그분. 네. 그 최고위원이 이제 아니시잖아요? 네. 네. 그동안은 뭐 하셨어요? 계속 울산에 계십니까? 이제 여의도하고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최고위원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네. 제가 또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를 새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또 일을 하느라 좀 중앙당에 예. 네. 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일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제가 이제 시도당 그 위원장 들 사이에서 또 우리 그 당내 조직이 있어요. 네. 위원장들로 구성된 거기에서도 또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게 있고 네. 또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니까 이제 지방하고 서울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죠. 아마도 뭐 아까 저 나와주셨던 정춘생 의원님하고 네. 입장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최초의 노사모 출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창립 멤버라서 물론 뭐 정춘생 의원님하고는 다르게 예. 작은 당에도 있다가 큰 당에도 있다가 하시긴 하셨는데 네. 네. 지금 혁신당 전국 조직을 전국에 후보가 나가는 선거로는 처음 준비해 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결국 사람이죠. 사람이고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사람이 이게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아야 되고요. 그게 예. 이제 저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걸 솔직하게 말씀해 네 마이너스인데 물론 뭐 네. 1급수 2급수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안 되면 정수구해서라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만한 자질도 있어야 되고 철학이 더 중요하고요. 사실은 자질은 뭐 훈련하면서 쌓아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철학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경상도를 예를 들면 그나마 조금 자질이 되고 철학이 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도 안 됐지만 이제는 좀 되기 때문에 2018년부터 갑자기 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혁신당에서는 대개가 그전에는 그냥 서포터 정도 그리고 일반 당원이나 혹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던 분들이 네. 야 이거는 내가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직접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게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정치도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죠. 후보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하던 얘기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좀 시간이 남으면은 네. 울산 지역당 한번 얘기해 보면서 네네. 예 울산의 정치정이 꽤 많이 변했으니까 네.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 어제 있었던 일을 저희 방송이 저 화요일에 설명을 못 드려서 지난 총선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 지난 총선 때 이제 조국혁신당을 보면서 여기에 표를 던지기로 하셨던 분들이 이참에 국민의힘이 소멸을 하고 네. 민주당이 보수블록을 차지하고 네. 그 자리에 새로운 진보정당이 들어선다. 이런 그랜드 플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로망치고 예쁘군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네. 화요일에 국민의힘이 네. 집회를 한다고 해놓고 집회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책을
하는 걸 보면서 야, 그 플랜이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 저 정당 진짜 일 못하는구나. 우리 성조기 들고 산책하는 국민의힘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원래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집회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언제 집회 같은 거 해봤겠습니까? 그 어목한 세월 동안 네. 자기들은 그냥 탱자탱자하면서 살았지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나서서 투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하여 그들의 지성을 다 모았는데 예. 집회 신고 아이디어 하나가 안 떠오르더라.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판사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요. 뭐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안 들어 있는 거죠. 판사 당대표가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판사가 여러 가지 뭐 집시법에 대해서 판결도 내렸겠지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거는 체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옛날 화염병 만들어 본 사람들이 집회해? 그럼 우리 뭐 준비해야 되지? 이게 착착 나오는 것처럼 예. 그런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치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들이 했던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바깥에 천막당사 만들어서 그렇죠. 천막 좋아하죠. 그냥 깨짝깨짝 하다가 그 신발도 사가지고 며칠 신다가 다 버리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 천막 짓는데 훨씬 그 임대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뭐 이제 천막 당사라고 돈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든 당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나라당에. 이제 그런 네. 쇼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집회 신고 같은 것은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소멸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저 정당이 그 나라를 팔아먹어도 결국은 35%대는 나오는 정당이라서 그렇죠. 예,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있다가 보면 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 갈라치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네. 이제 소수 정당들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이게 민주당에서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민주당을 그동안 지지하고 저도 민주당에서 한 뭐 2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하는 게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저기 나쁜 놈하고 좀 바보 같은 놈하고 싸우는데 아니 그러면 바보가 이기게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 바보 힘내라라고 응원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지한다라던 이제 세월이 있었죠. 네, 근데 통합민주당을 보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좀 탄탄해지면서 의석수도 많아지고 그렇게 이제 힘을 가져가고 제대로 좀 진영을 갖춰가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투표를 해보면 늘 박빙이에요. 우리가 패배한 것도 0.73% 차이지만 이번에 승리한 것도 사실은 저쪽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을 합하면 우리가 0.07%를 져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여기에는 저희 다른 정당은 안 하고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힘만을 모은 거죠. 이 조국혁신당도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붙었을 때 0.07%가 지는데 이게 계엄을 불러와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판에서도 그렇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표를 나눠주기가 어려운 거죠, 시민들이. 그렇죠. 예, 똘똘 뭉쳐서 해야 되니까. 시민들은 간절해서라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제도를 바꿨을 때, 어쨌든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바뀌니까 사실은 똑같은 민주진영 내에서도 약간 더 강하게 선명하게 가는 뭐 저희 같은 정당이 있는 것이고, 집권 여당은 조금 그보다는 유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다 합하면 이제 파이가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갈라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는 바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죠. 약간의 차이 때문에 자꾸 이제 뭐 표가 갈라지면 이게 0.07% 차이로 질 수 있는 선거인데,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조금만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면 이거 다음엔 어떻게 되나 하는 이제 우려가 있죠. 아, 자유한국당이 창당할 때 걱정하던 거죠. 저 사람들이 진짜 탄핵의 강을 건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물론 뭐 그 당시의 기억은 늘 유쾌합니다. 영원히 건너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 말씀을 뭐 기왕 하신 게 예. 아까 정춘생 의원님하고 대화할 때하고 똑같은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민주당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민주당은 말을 못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대한 조직이고 그렇습니다. 큰 일들을 하고 있고 네. 크고 거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묻어둬야 하니까 예. 월말에
그 황명필 최고 아니고 저 시당 위원장님께서 예.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예. 스펙스와 프로스펙스로 비교를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편집을 해놓고 깜빡하고 오늘 못 보냈는데 아, 예, 예. 그 지금 당적이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이 견해에 대한 호호와 무관하게 제일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날의 논평을 짧게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뭐 저는 이 노사모를 하면서 이제 경상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을 이제 좀 체득했거든요. 어떤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건 이런 거였어요. 이제 경상도에서 우리가 모임을 했는데 어떤 분이 난 노무현 너무 좋은데 내가 이게 좀 배운 게 짧아서 조리 있게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현장에 친구들이 니와 노무현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긴 좋은데 이거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못 하겠어. 이거 좀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되나 해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주에 갖다 드렸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 네. 뭐 안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분야를 정석적으로. 정리해서 네. 좀 쉽게 네. 이해할 수 있게. 이제 그 보내주니까 오신 분들이 다 그걸 읽고 막 줄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뭐 그 다음 주에 오더니만 이제 와, 그거 너무 좋더라. 그거 얘기하니까 내 친구, 야, 네 말 들어보니까 노무현 맞네. 나도 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거 전국에 뿌립시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설득 논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를 해서 제가 이제 노사모에서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어느 날 저기 그 백화점 앞에 있는데 택시 기사들이 새벽에 담배 피고 있더라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재명 그때 대표였거든요. 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당대표. 네. 그래서 이제 욕을 하던데 제가 그랬죠. 아니 뭐 그렇게 욕을 하냐 그러니까 이거 법카 가지고 말이야 초밥 도시락이나 사 먹고 햄버거나 사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기사님 그 법카가 원래 도시락 사 먹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밥 사 먹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네요. 그래. 아니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스킬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보통은 네. 이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원유린처럼 뭐 오마카세 먹든가 이런다. 네. 도시락을 사가지고 도시락 먹으면서 일을 하면 내 같으면 야 경기도지사 일 열심히 했네. 나가서 비싼 거 안 사 먹고 도시락 사 먹으면서 일을 하네. 내 같으면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럴래요. 그 아저씨 뭐 자기 경주 분이래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햄버거를 뭐 햄버거를 무슨 몇 개 샀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식으면 맛도 없는데 그럼 부부가 먹방한다고 그 26개 샀답니까? 그거를 사와 가지고 할 때는 아침에 밥 먹으러 갈 시간 없이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니까 야 경기도 공무원들 그 일 열심히 하네. 야 우리 울산도 공무원들이 좀 저리 일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게 보통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정석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면 이제 설득이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좀 의표를 찌르는 것들로 해서 이제 해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논평도 그렇습니다. 논평도 제가 뭐 스펙스 프로스펙스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한 거에 잠깐 아까 방송에 나왔지만 그죠?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스펙스가 있고 프로스펙스가 있는데 이거는 뽐뿌에서 이제 황명필 위원장님의 그 이야기를 받아 쓴 겁니다. 예, 예. 그 프로스펙스는 더 비쌌지만 이게 뭐 조금 뭐 저거는 있어요. 스펙스가 더 먼저 나왔다 나중에 나왔다 이거는 있는데 그렇죠. 네. 어차피 월드컵 프로 월드컵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새로 나온 게 잘 팔렸더라. 가격은 더 비쌌지만 그리고 신상이니까 중고보다 신상이 비싸니까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 하지만 명품은 그렇지 않다. 명품은 오랜 세월 가치를 더해오고 한결같은 언행으로 그 가치를 증명한 유시민 같은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위기의 시기마다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탄핵하고 윤석열을 탄핵한 사람들도 그렇다. 저는 이제 시민들이 명품이다. 이 다음 부분이 진짜 아주 훌륭한 진행이었던 것 같아요. 감탄을 했거든요. 네. 그 나온 사람들은 이런 거리 집회에 처음 나온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먼저 싸워봤던 선배들을 존중했고 그렇죠. 먼저 싸워봤던 선배들은 다만세를 배웠다.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올드라고 비키라고 한 적 없다. 그렇죠. 왜 밥 숟가락을 혼자 다 들고 있으려고 하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올드 뉴를 갑자기 갈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올드는
나쁜 것, 신상이니까 뉴는 좋은 것. 그러니까 뉴가 좋은 거니까 뉴가 주류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이밍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네이밍을 그렇게 해서 그 뉴가 좋은 건데 그러면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 아니냐. 뭐 그건 맞죠. 어떤 그것도 설득력 있어요. 그럼요. 어떤 부분에서 맞죠. 그리고 이렇게 실용 중도주의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일 잘하네. 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네이밍을 할 때는 그만큼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 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적어도 거기에 팬클럽 정도 가입할 만큼은 돼야 내가 그 사람을 열심히 지지하는 거지. 저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3%인데 대선 때보다 뭐 13% 더 올라왔으니까 23%는 유 이재명이다. 이런 바보 같은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시당 위원장님의 연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 저도 진짜 그것도 참 대단했던 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41%도 경제가 되게 잘 됐고 41%가 2% 받았는데 네. 그때 경제가 되게 잘 됐고 남북 관계가 대폭 개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39%를 뉴 문재인이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 최대 43%까지 그 새로 유입이 된 건데 이 사람들은 왜 뉴 문재인 뉴 친문이라고 안 했냐? 그때는 이름 붙일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없던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적어도 무슨 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면 그게 하나의 현상이 돼야 되고 현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관돼야 됩니다. 지금 요 정책 잘하니까 지지했다가 저 정책 잘못하면 지지 안 했다가 하는 데다가 무슨 이름을 딱 의미를 붙여서 짓기는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부자연스럽게 이름을 짓고 싶은 욕망을 가진 누군가가 뒤에 있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뉴 이재명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뭐 처음에 이거를 네이밍한 분은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것을 써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 논평에도 그랬지만 결국 이게 친노가 친문이고 친문이 친명이고 뭐 이런 건데 네. 이 99%가 같은데 그 1%가 툭 튀어나가 가지고 결국 우리가 0.73%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꽤 그렇죠.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의 언어와 비슷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실상 뉴 문재인으로 스스로를 포장했던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올드 이낙연이 되어 있는데 예. 그분들의 표가 국민의힘으로 이동된 만큼 0.73%의 마이너스가 돼서 대선 패배로 민주당에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 이해가 맞다고 보는데 네. 여기에 동의하실 수 없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길게 말은 안 합니다. 그분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저께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네. 요래 나온 거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대통령이 사석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초기에 네. 당연히 국정 지지율이 그 선거 때보다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선거 지금 때는 너무 표가 잘하고. 갈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뭐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라님이니까 이왕이 뭐 나라가 잘 돼야지 뭐 안 되길 바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그럼 그렇지 하면서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윤석열 같은 찐따나 그 집권 초기에 자기 득표한 것보다 떨어지지.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대통령 그 선거 당시보다 다 높게 나와요. 네. 지금 뭐 트럼프도 좀 떨어져 있고 이렇지만 이건 그냥 뭐 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네.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선 득표율보다는 높게 나오거든요. 윤석열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되자마자 이상한 짓 하니까 처음부터 뭐 그때보다 떨어졌지만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집권 초기에 그런 일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근데 뭐 거기에 무슨 이름까지 그렇게 붙여서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예, 그렇게 거창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저하고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상식적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어줍지 않게 경제학 용어까지 논평에다 썼는데 네.
그러니까 일 잘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금방 또 익숙해져요. 우리는 배가 불러지거든 또. 문 대통령도 경험했고 사실 그렇게 평가 아무도 안 하지만 참여정부 때 경험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 구직 청년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예. 그때가 얼마나 호황이었는지. 그렇습니다. IMF를 이겨내고 예. 잘해도 싫어하는 날이 와요. 그렇죠. 그 주가지수가 그때 참여정부 초기에 한 500 초반 이렇게 가면서 500 초반이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 LG 카드 카드 대란 나서 이제 카드사 무너진다고 이래 되면은 경제가 엉망된다고 또 이러면서 IMF다. 그렇게 네. 왔었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경제 뭐 이렇게 부유 정책을 쓰지 않으시면서 이거를 결국은 한 1,800대까지 네. 올라가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얘기를 한 게 사람들이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면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원래 이 정도는 하는 거지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겼을 때 또 쑥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런 시기에도 굳건하게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 민주 진영의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진짜인 것이지. 뭐 이렇게 보고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저렇게 했다가 하는 그 층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이 사람들이 주류가 돼야 된다. 그건 동의가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정치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아카이브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경험치가 없으니까 저거 한 것처럼 이게 배울 의지가 있는 분들은 여기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면서 그건 또 그렇겠네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새는 뭐 세상이 다들 그 정보가 많이 노출돼 있고 다들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아니 근데 역사는 동일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신한국당은 YS를 완전히 버렸어요. 그 다음 대선 때. 그랬죠. 탈당 강요하고 예, 동교동계도 DJ를 몰아냅니다. 예. 노무현하고 미작했냐면서. 그렇습니다. 예. 매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유일하게 없었던 게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지켜진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괴상한 역전이 펼쳐지죠. 예. 이쪽 당도 친문 저쪽 당도 친문 대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만큼 퇴임 때까지 계속해서 지지율이 높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만 예. 다른 대통령들처럼 레임덕이 온다면 예. 저는 지금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어떤 세력 중에 하나가 예. 더 빠르게 이재명 대통령을 버리려 들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대선을 걱정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회창의 마인드로 이인재의 마인드로. 저는 우리 민주진영의 그 정치인들이 말로는 다 노무현 정신을 얘기를 하면서 세상 이상한 일이죠. 예, 전혀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노무현 정신이라는 말은 저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데 이 보면은 그러면 이회창의 길을 갈 것이냐 노무현의 길을 갈 것이냐 중에서 당연히 노무현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신한국당 말씀하신 것처럼 IMF 와가지고 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회창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을 발탁해가지고 키워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화형식하고 그랬단 실제로 말이에요. 했습니다. 여당이. 예. 대통령을. 자,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아들들 그 사몽비리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그때 10%였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 차별화를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후보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후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그래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부에서 장관식이나 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잘한 거는 내 탓이고 못한 거는 그냥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네. 공과를 계승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DJ의 평생 동료들까지 후보 단일화협회 정몽준한테 몰려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그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이 그 길을 걷는다면 자, 되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인기 많을 때는요.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서 딴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만 들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걸로 다 경선 이기고 이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지선 모두가 당선되던 그때. 그럼요. 네. 이게 경상도에서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네. 지방선거를 그렇게 싹쓸이한 적도 없고 180석을 가져온 적도 없고. 울산시장 처음 당선됐고. 그때. 그럼요. 네. 그 전에는 시의원 한 명, 비례 시의원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한 명도 당선이 사실 안 돼요. 부산 시민들도 아직도 2018년을 믿지 못해요. 그럼요. 모든 구청장 다 민주당이 쓸어갔을 때 네. 하나였나 둘 빼고. 그리고 그 민주당 내부의 개혁을 하셔가지고 우리 조국 대표가 그때 뭐 개혁안 만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온라인 정당하고 이래서 수십만 명이 들어오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간 건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거 들고 다니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뭐 친문과 친명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이게 맞냐? 그러면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하고 이게 부합하냐? 뻔질나게 봉화마을만 가가지고 때 되면 참배하면 뭐 합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늘 가슴에 새기면서 거기에 맞게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전두환은 욕해도 장세동은 욕을 안 한다니까요. 이 정서가 장세동은 의리 있다고 그래요. 의리 있다 그래요. 저 장세동 나쁜 놈이지. 내란범이잖아요. 예.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예. 장세동. 네. 그러니까 예전에 주요 임무 종사자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동은 의리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예전에 잘해준 건 없고 이제 지금은 여기에서 나는 진명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는 거기에 또 그때 뭘 안 했던 사람들은 나는 뉴 진명이다. 뉴 이재명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화는 나지만 자연스러운 수순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진짜와 가짜의 옥석을 좀 유권자들이나 우리 이제 민주진영이 시민들이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뭐를 일을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해서 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보다 어쨌든 잘 포장해서 나 이쪽하고 친해요. 아니 무슨 친박 연대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하고 더 친해요. 아니야 내가 더 친해요. 정확히 그것만 해서 한 18석 당선됐던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친명이에요 하니까 아니, 나는 찐명이에요. 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공치모에 대해서도 제가 뭐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국회의원이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그런 서명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게 과연 대통령께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자는 얘기를 제가 그 만들어지자마자부터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누구랑 친하다 얘기를 하는 거는 국민의힘 보세요. 나 윤석열하고 친해 막 이랬는데 그래서 공천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는 김건희 여사하고 친한데 한 번에 쓸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줄 서는 정치를 하면 줄 잘못 선 사람들 다 쓸려나가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하는 정치고 그렇죠.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어떤 그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게 정부에게 도움이 되고 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시민 여러분들이 그 파이가 넓어지는 건 좋은 일이다. 파이가 넓어져야 다음 선거도 승리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걱정되는 건 파이가 넓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서 하던 정치 습관이 20대 오는 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를 넓혀도 병 안 든 것만 주워 먹어야지.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저 그냥 식상할까봐 말 안 하던 얘기 정치는 무조건 이어달리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DJ를 탓하고 뭐 저 이해찬 총리도 탈당하신 적 있고 DJ 뭐라고 하면서 노무현을 뭐라고 하고 김근태계가 이래서 이랬다는 얘기하지만 그들이 쌓아올린 것에 후배들이 그들이 쌓아올린 위에서 정치하고 있는 거라서 이재명은 문재인의 위에서 노무현의 위에서 김대중의 위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왜 하냐라고 하면 제일 처음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꼴보기 싫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자면 국민의힘이 되도 안 하게 그렇게 하니까 산책하면서 뒤에서 성조기 막 가고 성조기 따라다니고 이렇잖아요. 성조기 마라톤이 되었어요. 저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미 예언을 했는데 제가 그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말에 그 에이스 리서치죠 에이스 리서치에 그 뉴시스가 그 의뢰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
친윤 반탄 후보 3명 지지율을 합하니까 딱 64%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63%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표본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요만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친윤반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비상식적인 그 사람들이 63% 64% 나오는 정당에 이게 먼저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생각을 해보는 1.5선인데 네. 당대표가 됐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눈까지 짚고 막 그 윤호개인 외치니까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대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요.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미친 사람들 사이에서 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가면서 네.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꼴보기 싫은 짓을 안 해야 다음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지. 마치 이렇게 막 이제 힘을 갖고 새가 커지니까 뭐 이상한 거 하는 것 같다라고 비춰지면 다음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원칙을 갖고 이제 뿌리를 안 잊고 내가 좀 손해 보는 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정치는 실제로 손해를 보는데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 준다라는 걸 민주당 정치를 오래 봐온 사람들은 아는데 민주당에 오래 안 계셨거나 민주당에서 자리를 오래 비우셨거나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금 뭐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적응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적응하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신입생이 들어와서. 그렇죠. 예. 아니 남북 전쟁을 했는데 방금 귀순한 사람한테 장군 자리를 내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면 모를까. 그러니까. 네. 아니 그분들이 와서 민주당의 어떤 그런 것에 적응이 돼야 되는데 뭐 그분들이 와서 유이재명이 대세니까 너네가 여기에 적응해라 지금 뭐 이러는 꼴이라서 네. 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끔 좀 나와주세요. 정말 많이 그 시당에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예. 네. 듣자하니 지역위원장 중에 정치를 하나도 안 해보고 숫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런 사람 데리고 일하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시간을 가끔 내주시면. 근데 뭐 우리 숫밖에 모르는 우리 김우성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워낙에 인재라서 그 보면은 뭐 인재지만 설인 같죠. 예. 생긴 건. 네. 하여튼 정부 부처에서 이제 조언도 많이 하고 그건 그렇더라고요. 국회 입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목소리도 좋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뭐 저보다 훨씬 나은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오실 때가 언제인지 예. 나가시면서 우리 PD들한테 다 알려주세요. 예. 가끔 시간 나시면 또 예.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역의 지방선거가 워낙에 바쁘시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에 안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실 때 연락 주세요. 네. 저희도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혁신당 울산시당 황명필 위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